자, 여러분, 여기 그 허쉬 초콜릿과 가나 초콜릿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유사 상표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관찰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상표를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 전체 관찰의 적절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 기능적 관찰 방법으로 요보 관찰과 분리 관찰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보 관찰이란 것은 어떤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부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요부라는 것은 이제 중요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표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그 상표 중에 특별히 그 소비자들의 인식을 끌는 중요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유사하지 않은데 이 중요 부분이 또 유사하면은 소비자들은 유사 상표로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데 이 중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허쉬 초콜릿과 가나 초콜릿 이 사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이 허쉬 초콜릿과 가나 초콜릿에서 초콜릿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부기적인 부분이죠. 이 두 개의 상표 중에서 주요 부분은 하나는 허쉬고 하나는 가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표의 구성 부분 중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부기적인 부분, 즉 그 부분이 초콜릿이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식별력이 있는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보면은 그 주요 부분은 허쉬 초콜릿에서는 허쉬가 주요 부분이고요. 가나 초콜릿에서는 가나가 중요 부분이고 초콜릿은 부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부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건 이제 비유사, 유사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관찰이란 것은 뭐냐면 둘 이상의 구성을 결합한 결합상표, 예를 들어서 도형과 도형이 결합했다든가 도형과 문자가 결합했다든가 문자와 문자가 결합했다든가 이런 결합상표에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해서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구성 부분을 분리 추출해서 각각 대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 좀 내용이 어렵죠. 그럼 먼저 요보 관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보 관찰. 자,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또 직접 처리를 했던 사건이고요.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아이파크.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고 저기 그 삼성역에 가면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죠. 이 호텔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그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 인터컨티넨탈의 로고, 그 로고가 이제 I자를 둘러싸고 있는 럭비공 모양의 이제 타원형, 그 타원형 모양의 그 도형 안에 I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로고, 이것이 인터컨티넨탈의 등록 상표입니다. 그 세계 한 170개 국가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파크 아파트,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축하는 그 아파트인데요. 그 아이파크죠. 이것은 그 I자를 도형인데 그 주위가 럭비공 모양이 아니라 그냥 네모입니다. 네모로 되어 있어서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상표와 아이파크의 상표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I자는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요. 실제 이 I자가 그냥 단순한 영문 I자이기 때문에 무슨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보면은 이건 그냥 평범한 I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라고 것은 이제 이 I자를 둘러싸고 있는 도형이죠. 하나는 럭비공 모양이고요. 하나는 이제 정사각형의 네모 모양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요부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완전히 반대로 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두 상표는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요부를 본다면은 이 두 상표의 주요부는 가운데 있는 I자죠. I자가 주요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요부가 똑같죠.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요보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두 상표는 유사 상표가 되고요. 전체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두 상표는 다른 상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쟁점이 됐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소비자 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 500명의 그 일반 소비자에게 이 I자, 이 아이파크의 이 상표를 제시를 해주면서 만약 이것이 호텔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호텔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인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기에 뭐 인터컨티넨탈 호텔, 플라자 호텔, 뭐 신라 호텔, 뭐 이런 여러 개 호텔을 쭉 늘어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이제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건 유사 상표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이 두 상표 모두 보면은 이 주요부라고 하는 I자 자체는 전혀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없는 그냥 평범한 I자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알파벳 한 글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자체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의 럭비공 모양과 합쳐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I자만으로는 간단한 도형에 해당되지만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럭비공 모양이 포함되었을 때 그 전체로서 간단하지 않다. 그 전체로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해서 등록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위 럭비공 모양은 부기적인 부분이다. 이 가운데 있는 I자가 주요부다 하고 주장을 하면서 이 아이파크의 상표가 주요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일종의 금반어의 원칙,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했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허용될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이 아이파크 쪽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이 두 상표는 유사 상표라고 볼 수가 없다 하고 했던 사례고요. 이 사건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소비자의 설문조사가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이제 그런 그 설문조사 문항도 이게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I자 표장을 가진 아이파크 상표를 제시해 주면서 어느 호텔을 지칭하는 것으로 느껴지느냐 하고 물을 때 그 보기에 I자로 시작되는 호텔은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외에 다른 I자로 시작하는 호텔, 지금 제가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삼성동에 있는 또 다른 I자로 시작하는 호텔들이 있거든요. 그런 호텔이 같이 보기로 제시되었다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하는 이제 그런 반박을 제시를 해서 결국 이 소비자 설문조사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비자 설문조사 같은 거는 증거를 낼 때 그 설문조사 항목을 아주 정교하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도록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문조사 항목을 이제 교묘하게 좀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그런 의도가 간파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증거 능력을 배척당하고 결국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전체 관찰이냐 요부 관찰이냐, 요부 관찰도 적법한 관찰 방법이고요. 전체 관찰도 적법한 관찰 방법입니다. 우리 그 판례에서는 두 방법 다 쓰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부 관찰은 전체 관찰을 보좌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전체 관찰을 하느냐 요부 관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판결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나는 그런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 관찰은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표 신발이 있다. 말표 신발이 있는데 이 말표의 상표가 말 그림과 그 다음에 말표라는 문자, 말표라는 문자 위에 이제 말 그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이 상표를 도형으로도 인식할 수 있고 문자로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분리해서 인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 말 그림만 바꾼다. 말표라는 문자는 그대로 놔두고 말 그림만 놔둔다고 했을 때 만약에 분리 관찰을 해서 이 말 그림만 사람들이 이 상표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림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다른 상표가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말표라는 문자와 합쳐져서 보게 되면은 말 그림이 조금 달라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이것을 말표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설사 분리 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관찰이 우선하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찌라는 그 유명한 이태리 상표가 있죠. 이 상표와 파울로 구치라는 이제 유사상표 사이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 파울로 구치는 이 구치도 사람 이름이고 파울로 구치도 사람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치가 성이고 파울로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울로 구치는 이 구치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긴 한데 아마 독립해서 자기가 따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파울로 구치라는 이제 이 브랜드를 론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구치 쪽에서 이 파울로 구치를 상대로 해서 이건 상표권 침해다 해서 이제 그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거의 뭐 세계 많은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소송이 됐는데 만약에 파울로 구치를 분리 관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구치와 구치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파울로 구치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파울로 구치와 구치를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 구치와 파울로 구치 이 두 상표가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을 전체 관찰을 한다 그러면 아마 달라 보일 겁니다. 다르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분리 관찰을 한다고 하면은 이 파울로와 구치를 이제 분리하는 거죠. 파울로는 이름이고 구치는 성이니까. 그럴 때 그러면 분리 관찰을 했을 때 구치 부분과 구치 부분이 동일하죠. 그러면 이제 유사상표로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결합된 상표, 문자와 문자가 결합됐다든가 성과 이름이 결합된 이런 상표의 경우에는 분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것을 분리할 수가 있다면 분리해서 대비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분리 관찰을 통해서 이 구치와 파울로 구치는 유사상표라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만약 이것을 전체 관찰을 했다고 한다면 비유사로 볼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러나 분리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울로 구치를 파울로와 구치로 분리했을 때 구치와 구치가 같다고 해서 이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났고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났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이것을 비유사라고 판단했거든요. 유사하지 않다. 구치와 파울로 구치는 그때 이제 고등법원의 논리는 뭐였냐면은 이 파울로 구치가 그 이태리 사람의 이름이고 이태리 사람의 이름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겐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서 파울로 구치라고 했을 때 이것이 파울로 구치가 전체로서 하나의 이름인지 아니면 파울로 구치, 그러니까 파가 이름이고 울로 구치가 성인지 아니면 파울 로구치인지 파울로 구치인지 아니면 파울로 구치인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성이고 어느 부분이 이름인지를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태리어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것은 분리 관찰이 부적절하다 해서 이제 전체 관찰을 하게 되면은 비유사다 이렇게 판단했던 사례인데 대법원에서 이제 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파울로 구치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성의 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에는 분리 관찰이 아닌 전체 관찰을 해야 된다. 이제 바로 이것이 파울로 구치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했던 분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던 사례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 이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고 있는 퍼스트 레이디 퍼니처 그 다음에 레이디 가구 여기서 퍼스트 레이디를 퍼스트와 레이디로 분리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레이디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유사상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퍼스트와 레이디를 구분할 것이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퍼스트 레이디라는 하나의 독자적인 그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퍼스트는 첫째라는 뜻이고 여성이라는 뜻이지만 퍼스트 레이디가 합쳐져서 어떤 영부인 그런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스트 레이디는 이것은 두 개의 퍼스트와 레이디가 합쳐져서 불가분적으로 결합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 관찰을 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그 밑에 보는 이제 포스파이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파이버의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것을 포스와 파이버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이렇게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록 전문적인 견지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포스와 파이버는
일반인 소비자들에게는 보통 분리되지 않고 그냥 전체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전체로 봐서 이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판단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칙은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관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요부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분리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요부 관찰을 하느냐 분리 관찰을 하느냐 아니면은 전체 관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사 여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